제가 헌법재판관의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헌법재판관이 총 9명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무엇을 통해서 보냐 그러면 법률은 헌법의 하위이기 때문에 하위이어서 그 법이 헌법에 비추어 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법의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이에요. 헌법이 가장 최상위의 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관 9명인데 9명 가운데 6명이 좌파가 됐어요. 6명. 무슨 말인 거 아니? 헌법을 무엇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좌파적인 해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성경도 텍스트가 있으면 해석의 문제라 해석의 문제. 말하자면 최근에 낙태죄가 위헌이다. 그래서 낙태죄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오래전에 낙태죄를 가지고 헌법재판관에 올려갔어요. 그게 최종 판결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게 최종 판결이에요. 그러면 낙태죄라는 게 법률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률에 있는데 헌법에 비추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헌법재판관에서는 낙태죄는 헌법에 맞다 합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관한테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는데 이놈들이 낙태죄는 위헌이다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바꿔버려. 결국은 해석의 문제에 해석의 문제. 몇 대 몇이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통과하려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9명 가운데 6명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좌파로 바뀌었다. 이번에 이제 하나 더 강제로 문시가 해가지고 6명이 됐어요. 그러면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왔다고 말해요. 헌법을 마음대로 좌파의 관점과 입장에서 재판관들이 이런 게 맞아. 거기에 비추어서 헌법이 최상의 법을 가지고 법률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법률 해석도 달라져요. 우리가 똑같이 범죄 사건이나 혹은 민사 사건을 가지고 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 대 변호사가 주로 붙어요. 두 사람이 민사에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를 민사가 했다 그러면 나도 변호사를 살 수 있고 저 사람도 살 수 있고 변호사가 붙어요. 뭘 가지고? 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둘 다 해석을 주장하는 거예요. 양쪽 변호사가. 아니면 형법에는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변호사는 주로 이 가해자의 편에 서가지고 형량을 최대한 법을 통해 낮추려고 그러고 검사는 최대 형량을 주로 때리려고 그래요. 물론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이제 검사가 좌익에 붙었기 때문에 걔들 입맛대로 검사같이 멋대로 합니다만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상 국가라는 가정 속에서는 검사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둘 다 지금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누구는 판사가 되고 누구는 검사가 되고 누구는 변호사가 됐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요즘에는 이제 로스쿨 해가지고 하는 방식 같은 거 변호사 그쪽으로 다 와서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과거에 사법고시다 그러면 해가지고 제고 공부 잘한 놈은 사법고시도 연수원을 나와요. 1년인가. 거기에서 제고 공부 잘한 놈은 판사로 가고 그 다음 잘한 놈은 검사가 되고 제고 못한 놈들이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사 같은 것이나 판사도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제 승진이 더 안 되거나 물러서야 되거나 그러면 이제 변호사로 이제 이렇게 옮기지요. 로펌으로 가거나 개인 변호사로 개업을 하거나 등등. 그래서 정관 외우 같은 것도 과거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이 법 해석의 문제. 이 법을 가지고 어느 편을 들 것이냐. 똑같은 법이에요. 그냥 똑같은 법. 법에 없으면 이제 뭘 찾냐 그러면 재판의 사례를 찾아야 그걸 판례라 그래요. 이 비슷한 사건에서 과거의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냐 그런 것을 이제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실력이 있는 변호사나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수없이 많은 재판의 판례에 대해서 해박해요. 그 자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엄청 많이 암기하고 애우고 있고 한국에서 그런 재판의 판례가 없었다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기거든요. 많은 경우에.
어쨌든 그러나 법에 대한 객관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해석의 문제처럼.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검사도 판사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사건이다 그러면 검사가 이만약시에서 징역 5년, 변호사는 아니요 이런 일 때문에 징역 2년이 돼야 맞소, 아니면 무죄가 돼야 맞소.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하는 걸 가지고 그걸 듣고 참조해가지고 판사가 어느 법에 따라서 이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 검사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변호사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중간에 중립에 서기도 하고 판결이 어려울 때는 다시 그 다음 재판으로 연기하겠다. 그 다음에 몇 차를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가장 최종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9명 가운데 6명이 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좌파의 관점으로 법을, 헌법, 그 다음 법을 지금 맘대로 주무르는 그런 세상이 엊그제로 대한민국에 도래했다. 그 말이지. 그런 것은 굉장히 참담한 일입니다. 22장 24절이었죠. 노를 품은 자. 이 좌파 애들은 노를 품었어요. 노를. 나보다 더 가진 자. 부르주아. 재벌. 노를 품었어요. 아니면 우파. 노를 품었어요. 우파에 대해 뭐라 그래요? 극우세력 그러는 거예요. 극우세력. 그 다음에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을 대신할 적을 만들어내려고 누구를 만들어냈어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계속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켜요. 왜? 북한을 적으로 못 삼겠고. 왜? 좌파니까.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내 친구고 형제고 동포다.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니까 내가 좌파니까 형제고 친구고 동포다. 첫째는 이제 일본을 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작업으로 미국을 동맹국이지만 반미 시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반미 시위 밑작업으로 동맹이야. 그리고 앞에서는 웃는 얼굴하고 뒤로에서는 한미동맹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식으로 저 미제국주의 앞잡이들을 물리쳐라. 저놈들이 여기에 주한미군을 주둔함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식민지로 삼고 있다. 그것이 이제 좌파애들의 기본적인 논리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노와 적개심, 누구에게 이 적개심과 분노를 분리를 쏟아낼 것이냐? 노를 푸는 자지.